국무총리실로부터 바로 시원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총리식 알림톡,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 직접 여쭤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 민생 코로나 관련 질문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네. 표정까지 엄중하신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제 코로나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코로나 대응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오늘 0시 현재 일단 통계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0시까지 어제 하루 사망자가 2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한 주 총 183명이 사망하셨고 네. 하루 평균 26.1명입니다. 그 전주에 평균이 19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 네. 만에 6.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 상황도 특히 수도권이 문제입니다. 전체 네. 평균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 가동하기 때문에 30% 여유가 있는데 수도권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 16.7%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중증 환자 병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상 배정 대기가 8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병상 대기가 길어지면 제때 치료하는 그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역량에 비교해서 발생하는 비율인데요. 네. 지난주 평균이 전국 54.7%인데 수도권이 70.1%입니다. 이게 그 전주에 비교하면 수도권의 경우에 10월 마지막 주에 43, 네. 11월 첫째 주에 54, 11월 둘째 주에 55 하다가 점점 올라가네요. 지난주에 70.1로 급격히 올라가네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비수도권은 아직 30% 미만이고. 그래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보완 조치 이대로는 안 된다. 일상 회복을 좀 더 느슨했던 걸 더 좀 조여서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 회복 앞에 단계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1단계가 지금 이번 주로 4주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간 평가를 거쳐서 네. 2단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상 조치를 취해서 네. 단계적 일상 전환을 멈출지 지금 상황으로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금 전국의 종합평가가 높음이고 수도권은 매우 높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즉시 비상조치를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즉각 멈춤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를 네.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조치라면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이 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리두기 단계, 4단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예, 그거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시행할 수도 있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의료 대응 병원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수도권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직접 병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병상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병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대응은 범부처적으로 그 의료 현장과 함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네. 그래서 지난 주에 아마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엊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거점 전담병원 3개소를 추가하고 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나름 확보를 했고요. 네. 요즘 그 의료 현장에서 우리 환자들께서 불안감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들이 상태가 호전되고 충분히 뭐 준중 또는 경증 환자 병상으로 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불안하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에서 그 적정성 평가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상태가 객관적인 지표가 확실히 좋아졌다거나 입원 기간이 20일 이상이 경과해서 네. 그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강제로 전원하는 걸로
네. 그런 안을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걸 거부할 경우에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하는. 아.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해줬는데요. 네. 그리고 그 뭐 언론에서 수도권 밀어내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방으로 이송하는 그렇습니다. 문제. 예, 네. 예. 그건 이제 환자 상태들을 좀 고려해서 아하.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래서 경기 남부는 충청, 네. 경기 동부는 강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밀어낸다라기보다는 공동하려고 한다. 아. 여유가 있는 데서 좀 더 배려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좀 덜기 위해서 의료진 분들이 상당히 또 이 피로감이 누적됐다 그래요. 예. 이거 의료진이 지치면, 네. 의료진이 지쳐서 환자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이나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의료진들, 그간의 의료진과 국민들의 그 동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총리께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정부가 적극 네. 좀 지원하고 해결해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력, 예산, 장비 네. 모든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해외의 사례도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또 각별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신다면서요. 지금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방역 수칙 위반 건이 1만여 건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 네. 절반 정도가 식당, 카페에서 아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유흥시설 또 체육시설 등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게 여전히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방역이 빠져버린 이런 느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식당 같은데 이 춤추는 식당이 있답니다. 그리고 네. 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24시간 영업하는 이게 사실상 유흥시설인데 뭐 호스트바 그러니까요. 같은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좀 강화 적용해서 네. 좀 더 촘촘하게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정부와 지자체 네. 충분하다고 봐야죠. 뭐 다들 현장에서 고생하시지만 네. 결국 공공 영역에서 이건 해줘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요양병원에서 이제 돌파 감염 문제가 생기는데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 근데 비서관님 더 네. 앞당길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백신 분량이 충분하다면 더 앞당기는 것이 돌파 감염을 막는데 지름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6개월 현행 6개월인데 네. 4개월, 5개월 그 네. 위험도에 따라서 이게 2주 이후에 그 면역 항체가 생겨서 네. 2개월,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도에 따라서 4개월, 5개월 그리고 뭡니까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네. 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이? 네, 뭐 현재 데이터로는 그 정도면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 대신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위드 코로나는 뭐 아시잖아요. 뜻이 좀 분명하지 않은 외래어고 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이 빠져 있는 아하. 그냥 일상 회복으로 바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그 고향인 나주를 좀 다녀왔는데 네네. 길거리 현수막에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자칫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를 그냥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네. 뭐 며칠 지나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방역을 병행하면서 네.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취지로 우리말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런 용어를 쓰자는 말씀입니다. 비서관님 궁금한 게 나주 같은 곳은 지방이고 또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별 그 방역 지침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니까 이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네. 이걸 좀 더 방역에 대한 인식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아하.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네. 시작됩니다. 비서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방역입니다. 개인 네.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는 거 기본이고요. 이 불필요한 모임들 여전히 자제해야 됩니다. 네. 당분간은 특히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우리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후련한 답변, 국무총리실 김덕수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